초고차의 개수가 1짜리 이차함수 F3이 0이죠. 그 다음에 얘를 이항을 시키시면 0부터 2013 정적분한 거에서 너를 뺄 수 있죠. 3부터 2013 이항을 시켰으니까 0부터 3이 되죠. 너가 0이 된다는 얘기고 F3이 0이고 그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뭐 0부터 3이 사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우리가 3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0부터 3이 0이 될 수 없고 그럼 3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3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0이 한 요쯤 있겠네. 그죠? 너랑 너랑 정적분해서 0이 된 상황. 사실은 너라는 근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거를 정적분을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너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서 0이 된다라는 관계도 쓰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거 비율 관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너라는 넓이랑 너라는 넓이는 너를 도함수로 갖는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너의 넓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 다시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의 차이가 서로 같다인 거죠. 같다. 넓이가 같은 거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알파라는 거는 비율 관계상 바로 1이 나옵니다. 너가 1이 나오고 나면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기 쉽죠? 넓이 공식 선분 길이 2 s는 3분의 4가 나오죠. 그렇죠?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에 3번도 넓이 공식을 쓰시는 게 편해요. 3번도 그냥 적분하지 마시고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네. 얘가 슉 이렇게 생겼거든.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 본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인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얘를 구하기가 쉬워요. 얘를 2배를 해서 이거에서 빼면 되죠. 이만큼에서.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얼마야? 너가 y는 1이죠. 너가 y가 1이라는 얘기는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2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차 함수 특징상 너가 2라는 얘기는 이만큼은 루트 2라는 얘기죠. 너가 루트 2라는 얘기는 이만큼은 2루트 2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3분의 2루트 2의 3승. 그 다음에 얘는 넌 2죠 2 빼기 2의 3승. 근데 2개죠?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다. 따로따로 적분해서 풀지 않는다. 넘어가서 5번은 역함수 관계 있죠? 그래서 보자마자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서 그냥 2배 하시면 되고 6번은 너랑 x는 k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 그때 k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 함수로 관찰을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x제곱이고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2x 플러스 3 당연히 만나는 근이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3이 되는 상황.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x는 k에 의해서 2등분이 된대. 정말로 내가 이 부분을 넓이를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서 구하라는 상황이 아니라 너를 서로 뺀 함수인 너 빼기 너를 관찰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3이에요.
그럼 K가 어디 있을 때 딱 이등분이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뺀 함수를 관찰하는 것이지 직접 적분해서 푸는 문제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됐죠? 넘어가서 7번은 조금 연산이 필요해요. 7번은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얘는 뭐 특별히 넓이 공식을 쓰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죠? 8번 풀어줄까요? 8번 평행이동과 관련된 형태였는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대. 즉 무슨 얘기야? 얘는 지금 fx를 3만큼 가고 4만큼 가면 계속해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문제에서 0부터 6까지 fx 정적분한 걸 줬어요. 일단 너는 0이라는 걸 알려줬고 fx에 대해서 너는 계속해서 평이동을 해서 이 함수를 정의를 했다는 건데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x축이랑 다음에 두 직선 6,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0부터 6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증가하는 fx 입장에서는 대충 뭐 이렇게 증가한다고 친다면 어차피 0부터 6 사이에서는 반드시 음수인 부분도 있고 양수인 부분도 있었을 거야. 그래야지만 정적분 값이 0이 나오거든. 맞죠? 그렇다는 거는 6부터 9까지는 다시 6부터 9까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밖에 안 나오냐면 이렇게 양수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사실은 6부터 9까지 절대값 fx에 대한 얘기인데 너를 절대값을 그냥 벗어 던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너를 0부터 6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0부터 6으로 맞춰주는데 이 0부터 6이라는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 자체는 지금 보시면 x와 x 빼기 3이기 때문에 길이 3짜리 구간을 가지고 이 식을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것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0부터 3까지 fx 정적분한 거랑 3부터 6까지 fx 정적분한 거 이렇게로 쪼갤게요. 너를 쪼개고 나면 얘는 사실은 뭐로 다시 쓸 수 있냐면 0부터 3까지 f x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x 플러스 3을 넣어보면 넌 fx가 되고 너가 f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fx 플러스 3 대신에 너를 넣어도 되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fx 더하기 4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너가 0이라는 건 사실은 무슨 의미였냐면 너는 0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한 거 너가 두 개 있고 거기다가 4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12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역시 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간을 바꿔줍시다. 0부터 3으로 바꾸시면 fx 플러스 6이 된단 말이야. 근데 fx 플러스 6은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어보시면 fx 플러스 3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너는 다시 fx 플러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를 정적분을 하시면 0부터 3까지 fx 정적분한 건 마이너스 6 8을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건 24 답이 18이죠. 그냥 이제 어떤 평행이동과 관련된 정적분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 괜찮죠? 저 8번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쟤는 내신, 수능 둘 다 잘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9번은 그냥 암기해달라고 했죠. 위끝 두 개, 아래끝 두 개 서로 곱해서 빼는 형태였죠. 위에 두 개 B, D 곱하고 아래 두 개 A, C 곱해서 서로 뺄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보시다시피 얘는 주어진 식은 원래는 너가 AC
너가 B, D인데. 그리고 이렇게. 자,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먼저 정적분을 하고 싶었고, 그럼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은 이 부분이에요. 맞죠? 그 다음 뒷부분이 중요한데 c부터 d까지 gx에 대한 정적분을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c부터 d까지 f 역함수 x로 쓸 수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를 변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x라는 변수를 f 역함수 y로 바꿔도 상관이 없었죠. y축 방향으로의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f 역함수 y라는 게 그 그래프상 너가 y인 거랑 f 역함수 y가 x인 거랑 서로 완벽하게 그래프가 일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진 fx를 고스란히 사용해서 이 부분이 c부터 d까지 f의 역함수 y에 대한 정적분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c부터 d까지 gx에 대한 정적분이다. 그럼 너 더하기 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역자 모양이 나온다. 저 형태에서 감소하는 형태도 있거든. 내신에서는 감소하는 형태도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감소하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걔는 이제 나중에 우리 반복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은 쉽죠. S1에서 S2를 뺀다는 거는 어떤 함수? 요거 4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다음에 그냥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넘어가서 11번 같은 거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 다항함수, 다항함수 조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다는 건 항등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다항함수라는 건 연속함수, 미분가능함수, 최종적으로는 항등식을 언제나 쓸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차수와 개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차수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나번식에 해당하는 차수만 찾으시면 f'x의 차수는 n-1차, 그러면 또 f'x가 곱해져 있으니까 2n 마이너스 2차가 되겠지? 너랑 누가 같아야 돼? 9x, fx 얘는 n 플러스 1차이거나 혹은 옆에 있는 2차이거나, 그럼 너랑 만약 같다고 치면 n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n은 3이 나오나요? 그죠? n이 3차인 게 가능하고, 혹은 얘랑 같을 수도 있죠. n이 2가 되면 어때? 너랑 같을 수는 있지. 근데 n이 2가 되면 네가 3이 되지. 그러니까 너랑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n은 3차가 되겠구나. 그래서 n이 3차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찾아서 f0이 3인 거 fx 그냥 넣고 푸시면 돼요. ax 3승 bx제곱 cx 플러스 3. 요거 그냥 대입해서 개수 비교하는 문제이고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건 뭐 어렵지 않죠? fx와 gx를 서로 뺀 차이 함수를 가지고 풀어내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럼 fx, gx를 서로 빼면 그 3차 함수를 hx라고 했을 때 fx 빼기 gx 너가 hx라고 한다면 hx에 대해서 h2랑 h'2랑 h-2랑 다 0이라는 거죠. h2, h'2, h-2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0이라는 얘기고, 그럼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나요? 물론 3차 함수가 꼭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너가 2, 너가 마이너스 2 거꾸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뭐야? h'k가 0인 걸 보고 싶죠? 여길 찾는 거죠. 비율 관계 있겠죠? 비율 관계에 따르면 금방 찾는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13번 같은 경우에는 너의 2에서의 그냥 함수 값인 거죠. 그죠? 2를 갖다 대입한 게 그냥 5가 된다는 얘기고 너무 간단하고, 14번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S2의 값을 주겠다는 거지. 그지?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등차 중앙에 따르면 S1, 2, 3을 더한 게
3배 S2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넓이 공식 써보시면 선분 길이가 3이죠. 6분의 1, 3의 3승 얼마 나오니? 2분의 9 나오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2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S2만 물어보고 있네요. 넘어가서 15번 양변을 각각을 더한 걸 미분한 거, 곱한 걸 미분한 거에 대한 얘기인데 양변은 부정적분을 할게요. 부정적분을 해서 얘를 이렇게 씁시다. fx 더하기 gx 부정적분 x제곱 x 더하기 적분상수 c1 그 다음에 너도 부정적분 둘이 곱한 게 되겠죠? 너가 x3승 더하기 8x제곱 더하기 2x 적분상수 c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f0이 2고 g0이 8이래. 그럼 0 대입한 거 위에 c1은 얼마가 되냐면 둘이 더한 거니까 10이 되죠. 10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16 돼야 되나요? 16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요거 인수분해 하겠죠. 인수분해 해서 어차피 두 다항함수니까 각각의 인수가 합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이 되는 거 찾으시면 끝.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16번 간단하기만 함수 3차 함수는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 우리가 그 극소값부터 그래프 위의 점 2,f2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대요. 그랬을 때 너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뭐 연산을 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은 문제이긴 한데 일단 모든 근의 합이 얼마냐면 모든 근의 합이 3인 녀석이네. 그죠? 3이고 극소값을 찾을까요? 얘가 얼마냐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 1이랑 3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러면 어디서 극소냐면 3에서 극소죠. 그래서 여기가 극소 그리고 2, f 2지? 너가 마이너스 1 그럼 2는 한 여기가 1이 있고 2가 한 요쯤 있겠네. 이렇게 생긴 접선이겠죠, 그죠?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접하겠죠? 너가 2.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건 너부터 너까지. 어차피 뭐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2에다 갖다 넣고 접선 찾으면 되죠? 너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인가? 그 다음에 2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있죠? 2 들어갔을 때 함수값 얼마니? 3분의 8 너가 빼기 4 빼기 6이네 2, 이런 점을 지나네요. 너에다 대입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냥 쓰셔야 될 것 같다. 자, 17번이랑 19번, 20번 요 세 개가 그나마 조금 어렵죠. 17번은 그래도 할만한데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 그 다음에 너의 도함수 f'x 그리고 어떤 함수 gx 너의 도함수 g'x에 대한 얘기를 해. 마지막에 hx라는 함수는 fx에서 gx를 뺀 함수로 정의를 했죠.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a는 양수이고 f'용은 마이너스 1이다. 지금 너를 가지고 우리가 hx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h'x가 어떻게 되냐면 너에서 너를 뺀 거잖아.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f'이고 너가 g'이니까 f'에서 g'x를 뺀 이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h'이라고 한다면 너의 부호가 나와요. 처음에는 f'이 양수죠. 여기서 음수죠. 다시 양수죠. 그리고 대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양수, 음수, 다시 양수. h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랬을 때 hx는 3에서 극소 갖는 거 맞죠? 너가 마3, 너가 3. 기억번, 10번, 니은번.
만약에 h-3 곱하기 h3이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애초에 이거의 표현 자체가 뭐냐면 극대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x축이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x축의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거든. 마지막 디귿번. 만약에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x축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얘기냐면 요 밑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기 접하거나 아니면 여기 접하거나 아니면 여기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랬을 때 너에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는 한 개이다. 그럼 보시다시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접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여기선 접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 되죠. 얘는 미분이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귿번 역시 참이 된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뒤에 19번, 20번까지만 볼게요. 자, 19번. 최고차항 계수가 3짜리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gx라는 녀석은 이렇게 부정적 분으로 정의를 했대. 그 다음에 상수항과 극소값이 서로 같대요. 상수항과 극소값이 서로 같다. 그래? 뭐 그런가 봐. 그 다음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1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먼저 g'x가 fx예요. 맞죠? 그 다음에 g 0이 너의 극소값과 동일합니다. 0에서 극소가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0이 꼭 극소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다음에 fa 더하기 x랑 fa 빼기 x랑 같다는 얘기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얘기죠. 너랑 너가 같다는 얘기는 x는 a에 대한 선대칭. 그리고 gx라는 녀석이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 자체가 함수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극소값이 g0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는 얘기는 너가 g0이라는 얘기지. 즉,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야.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거나 둘 중에 어디가 0인지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b값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너의 부정적분인 gx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너가 a부터 b까지 너는 0인데 너라는 건 뭐냐면 g b에서 g a를 뺀 게 0이다로 볼 수 있고 너를 이항을 시키면 사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GB와 GA가 같아지는 그러한 B의 합이 너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너의 도함수가 A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너랑 정 가운데 X는 A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에 대한 선대칭 상황이에요. 그럼 GA는 어디 있냐면 얘가 GA야. 쇽. 얘가 GA거든. 그럼 GA와 같아지는 점들은 너랑 넌데 그럼 B라는 건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을 것이고 그럼 얘네는 어차피 너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모든 너의 합은 너 더하기 너는 너의 3배가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A는 -1이 나와요. A가 -1이 나왔으니 0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였는데 이제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가 되겠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겼네. 그럼 너가 -1이었고 너의 비율 관계상 0, 마일, 마이, 마3이 되겠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 나옵니다.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의 극소값을 적분상수 c라고 부른다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는 형태죠. fx의 최고차항이 3이었으니까 너를 부정적분한 gx는 최고차항이 1짜리 x제곱 x 플러스 3의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fx라는 함수도 나올 것이고 뭐 fx는 너의 도함수니까 너를 미분하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너에다가 빼기 fx 넌 6x 한 거네. 식 써보시면 x 3승 더하기 3x 제곱 빼기
3x 제곱 너가 빼기 6x 이항시키면 빼기 6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 거죠.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고 우리는 x 3승 빼기 12x 너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실근이 돼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조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 그때 극소 곱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로 해석하면 C값의 범위가 나오죠. 범위가 나와요. C의 범위가 나오고 나면 우리는 G1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G1이라는 건 여기다가 1 들어간 거니까 G1은 4 더하기 C 나오나요? 그래서 요거 대입해서 푸시면 끝. 자, 마지막 20번. 자, 20번이 조금 막연하거든? 막연한데 일단 보세요. 자, 먼저 가번 조건에 따르면 F4 빼기 F2는 정확히 5래요. F4 빼기 F2가 5라고 그랬고 나번 조건에 따르면 1일 때 2일 때 대입해 볼게. 절대값 F X 빼기 5는 정확히 1 들어가면 5에서만 미분이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 2 들어가면 fx 빼기 10이죠. 너는 2 들어가면 1인가요? x는 1에서만 미분이에요. 미분 불가라는 거는 fx랑 5와의 만남, fx와 10과의 만남 즉 fx에다가 5를 갖다 그었고 fx에다가 10을 갖다 그었는데 fx는 y는 5랑 x는 5에서만 단일근을 갖고 다른 데선 접해도 되고 더 이상 안 만나도 상관은 없고 근 자체가 한 개 있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어딜 지나냐면 5,5를 지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너는 뭐냐면 1,10을 지나야 돼요. 맞죠? 이런 점들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접하면 안 돼요. 그리고 5랑 10이랑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고 그러면서 F4 빼기 F2는 5가 돼야 되네. 그럼 F4 빼기 F2가 5란 얘기는 F4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를 한번 볼게. 그럼 우리는 1이랑 5랑 4랑 2를 한번 찍어 볼게요. 너 1, 너 2, 4는 조금 더 가겠죠? 너가 4, 너가 5. 이 상태. 그럼 봐봐. 1,10을 지나야 돼. 너는 값이 좀 크네. 그 다음에 너가 5를 지나야 돼요. 5,5. 넌 값이 좀 작네. 그리고 F4는 F2보다는 정확히 5만큼 더 커야 돼요. 얘가 5만큼 더 커야 되고 그리고 얘네랑 잘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서 만나야 되고 얘도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나머지 fx는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만난다면 반드시 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봐봐. f2와 f5의 차이가 정확히 5만큼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5만큼 차이 나는 게 이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있어. 너가 한 이쯤 있고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어차피 우리는 최고 차량 개수가 음수인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보이죠? 이쪽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해야 돼서. 그럼 봐봐. 얘는 애초에 5에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고 여기선 하나의 근을 갖지만 여기선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게 되는 개형이 나온단 말이야. 즉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만큼의 차이가 온대. 이 5만큼 차이 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에 딱 끼워 맞춰져야 되냐면 요 사이에 딱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상황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문제의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접해야 되죠. 너에서 접해야 되고. 그래서 요게 5인 거랑
너가 10이고 너가 5인 거가 차이가 정확하게 같게 준 거예요. 이 상황 말고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지나가면 역시 어떻게 돼? 이런 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데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 증가하는 요 구간이 10과 5 사이에 딱 들어맞아야지만 우리는 조건에 맞게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F0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짜리죠? 얘가 지금 너의 차이가 5거든. 봐봐. 극대극소 차이가 5란 얘기는 지금 요 간격이 1이란 말이야. 너가 1이고 너가 2고, 그러면 공식상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원래 너가 4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4분의 5로 곱해야 5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F0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0일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너를 기준으로 찾는다면 뭐 여기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그럼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죠. 1 곱하기 얼마야? 4의 제곱인가? 16인가? 16이 되겠네. 높이가 16이 되죠. 곱하기 4분의 5 하셔야 돼요. 얼마 나오냐면 20 나오죠. 요 선분 길이가 20이 나와요. 10에다 더하시면 30이 나오겠죠. 답은 5번에 있네요. 됐죠? 자, 잠깐 쉴게요. 오늘의 단어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도, 가속도, 거리. 첫 번째,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요. 사실 이 속도, 가속도, 거리 단어는 우리 이전까지 계속해서 했던 미분법, 적분법을 뭔가 실생활에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생활의 활용에 대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함수인 우리가 너는 fx에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는 fx와 관련이 있고, 너는 f'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는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이게 더 함수 f'x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아요. 위치라는 것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라는 걸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관계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정의역이 t입니다. 정의역이 t가 되고, 이 t라는 것은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인 정의역을 따라가요. 그러니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정의역이 제한된다라는 이 사실을 문제에서 활용하게끔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정의역, 너는 t라는 어떤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가 미분, 적분 단원에서 다루던 함수들이라면 이쪽에서는 이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하고 t에 관한 함수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 x와 이 x는 전혀 달라요. 이 x는 정의역에서의 어떤 변수의 역할에서의 x를 한 거고, 이 x라는 건 뭐냐면 애시당초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모조리 1차원적인 움직임만 다룹니다. 좌우로 이동하는 거,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 정확히 두 가지만 다뤄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운동은 정확히 미적분 단원 가면 이제 배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생긴 어떤 수평선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x라는 점이 있는 거라고. 얘가 여기를 따라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본다면 너의 x좌표에 대한 얘기인데, 그 x좌표가 t에 관한 함수를 표현이 될 뿐이에요. 즉 시간이 결정나면 나는 너의 x좌표가 결정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x, t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거야. 그럼 너를 미분하는 건 당연히 x'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쪽 단원에서는 너를 좀 독특하게 위치를 미분하면 너를 속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속도의 약자인 뭐라고 그러더라? 너 벨로시티인가? 너의 약자인 v를 땁니다. 그래서 v. 그래서 이렇게 vt로 쓰고, 너는 다시 속도를 미분한 엑셀레이션의 약자인 a를 쓰죠. 여전히 변수는 다 t에 관한 함수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서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녀석은 항상 누구일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항상 우리는 거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f'x 사실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속도를 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서 위치를 찾아내기도 하고 아래로 미분해서 가속도로 가기도 해요. 속도라는 거는 이 정확하게 가운데 낑겨 있는 녀석이라고. 그러면 내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속도를 뭐 적분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너를 이제 속도를 미분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위치를 주고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속도를 주고서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미분이고 이쪽 방향이 적분이라면 그러면 미분하는 방향이 사실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고 다시 적분하는 쪽이 원래는 속도와 위치의 변화량, 속도와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 속도, 가속도 단어는 미분법 끄트머리에 요만큼, 적분법 끄트머리에 요만큼. 그래서 쪼개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속도가 속도가 있고 속도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속도랑 속도와 거리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배우는 게 낫지 미분법도 안에서 속도, 가속도 배우고 다시 또 적분법 와서 속도, 거리를 따로 배우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중간고사는 정확히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보통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요. 어차피 기말고사 때는 뒷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속과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는 얘기예요. 재수없게 속도, 가속도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런 병신 같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속도, 가속도 한 번에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쪽은 어쨌거나 실생활의 활용이야. 실생활의 활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잘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표현이 수식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fx, f'x 그 값을 갖는다. 무슨 뭐 너가 어디서 최대다, 최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게 이제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는 조금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 방향이 바꿨다. 아니면 뭐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출발 지점을 다시 돌아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술형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되고 너를 미분하면 네가 되는 상황. 그럼 거꾸로 너를 적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을 해보시면 A부터 B까지 너를 적분을 할게. 너를 적분한다는 건 당연히 V라는 건 원래 X'이니까 너의 부정적분은 X가 되겠죠? 사실은 XB에서 XA를 뺀 형태가 나와요. 그렇다는 건 넌 뭐라고 부르냐면 너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치라 하면 X 좌표를 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는 거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겠죠. 그러면 속도라는 것도 역시 너를 미분한 어떠한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값에 따라서 속도도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겠죠, 사실은. 즉 위치, 속도, 가속도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 존재해요. 근데 너랑 짝이 된 녀석들이 있는데 얘는 거리라는 녀석이 있고 거리가 있고 사실은 총 이동거리 그 다음에 너는 속력이라는 게 있죠. 속력.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크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밖에 같지 않습니다. 속력은 너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불러요. 절대값 VT. 이렇게. 즉 속도의 크기죠. 속도의 크기. 내 속도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예컨대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그 순간에 속력은 그냥 플러스 1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보겠다는 거고. 그럼 얘는 사실은 뭐야? 너의 도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운 형태인 거죠. 그럼 도함수의 절대값 씌우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적분 단원에서 배운 바가 있단 말이야.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고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요 이동 거리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A부터 B까지 너의 속력을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총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게 왜 총 이동 거리일 수밖에 없느냐? 속도 함수가 이렇게 다 칠게요. 뭐 여기가 0부터 너가 A, 너가 B라고 합시다. VT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A부터 B까지 너는 너의 정적분 값이니까 너의 넓이를 AB라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인 위치의 변화량은 너 XB 빼기 XA인데 너부터 너까지의 정적분 값에 해당한다며.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에 해당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총 이동 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너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는 A부터 B까지 절대값을 정적분한 거. 그렇기 때문에 둘러싸인 넓이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마 기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위치의 변화량이라 하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음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1m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다시 1m를 돌아오면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0이죠. 왜냐면 나는 나의 좌표 자체는 여기 고정이니까. 그죠? 여전히 위치는 변화가 없는데, 하지만 나는 분명히 운동을 했죠. 1m만큼 갔다가 다시 1m만큼은 돌아왔어요. 그럼 총 그 이동 거리라는 거는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절대값 f 프라임, 요거 기억나니? A부터 B까지 절대값 f 프라임 x에 대한 정적분,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그랬을 때 여기 a가 있고 너가 b가 있어. 근데 너가 무슨 뭐 3이고 내가 5고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x는 7이 돼요. 함수값이. 예를 들어 그럼 a부터 b까지 이 fx에 대한 도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게 모든 개 많이 온다 함수값의 차이의 합이었어요. 즉 무슨 소리냐?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2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6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6이긴 하지만 너부터 너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겠다고. 이게 fx가 저기에 해당하는 위치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f'x가 속도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그럼 f'x에서 절대값을 씌운 이게 바로 속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속도 함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위치 함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 위치에 대한 함수를 줬다면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봤을 때 총 이동 거리를 물어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갔지, 여기서 다시 6만큼 갔어, 또 다시 8만큼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합산을 해달라는 거야.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3에서 7까지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4만큼 위치의 변화량이 있는 거지. 즉 위치의 변화량이라 하면 이런 부분들,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잖아. 이런 것들을 부호를 다 감안을 하겠다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을 보겠다는 거는 뿔 이렇게. 근데 총 이동 거리라는 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플러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총 이동 거리가 16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위치, 속도, 그 다음에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고, 가속도는 그냥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형태인데 뭐 그냥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쟤는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몇 가지 표현만 좀 써드리면, 제일 중요한 표현, 운동방향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운동방향은 무조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VT의 부호와 연관이 있어요. 속도, 가속도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운동 방향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명이 뭐 뛰는데 뭐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뛴 이동 거리 합을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처음 출발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뭐 거리를 구하시오, 아니면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되게 많이 나와요. 하지만 운동 방향은 결국 뭐다? 너는 그냥 속도의 부호에 해당한다. 속도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 볼게.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뀐
순간의 뭐 가속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뭐 x를 이렇게 줄게요. 너를 이렇게 줍시다. x 아니지 t 빼기 1 t. 자, 예컨대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x라는 함수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는 운동 방향 바꾸는 걸 찾아야 되지. 그래? 그럼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0, 루트 3, 2루트 3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럼 나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비율 관계 너가 1대 루트 3이니까 너가 이만큼이 1이죠. 맞죠? 즉 너의 좌표는 얼마예요? 루트 3 빼기 1이고 넌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 각각 그 값을 가져. 그 값을 갖는다는 거는 너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xt라는 함수지. xt라는 함수가 사실은 운동 방향만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이 위치가 증가했어. 그러다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죠. 다시 감소하다 다시 증가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x축을 기준으로 본다면 x축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루트 3 빼기 1에서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루트 3 플러스 1에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뀐 순간이라는 거는 너를 말하는 거죠.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의 나는 뭘 보는 거야? 너를 두 번 미분한 값이 있을 거라고. 두 번 미분할 줄 알잖아.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 a, t 뭔가 있을 거고 너에다가 루트 3 빼기 1을 이제 대입을 해서 뭔가 풀어낸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출발 이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도함수 내가 미분해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보통 2차식 같은 거 나오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미분법, 적분법 단에서 했던 것들을 다 총출동할 수 있어. 사실은 여기서는 오로지 뭐만 차이가 있다? 정의역이 t가 0보다 더 크다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 내신에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트랙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요. 트랙에서의 움직임.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달리기를 하는데 서연아 달리기 잘하니?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선생님 달리기 개 못합니다.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해. 아무튼 개 못해요. 개 못하고 선생님 윗몸 일으키기 잘해요. 의외라고? 그래. 사실 옛날에 턱걸이도 잘했습니다. 자, 아무튼 달리기는 단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야.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해요. 경원이는 달리기 좀 하니? 그래? 그럼 나보단 잘하겠지 뭐. 이게 나라고 할게. 경원이 네가 너 해. 그래서 트랙을 달려요. 운동장 한 바퀴 보통 얼마죠? 한 800m 되나요? 800m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서로 뭐 열심히 달린대. 근데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t제곱 플러스 뭐 3t 뭐 이렇대요. 나는 얼마가 되냐면 3t 아니지? 5t 플러스 뭐 3 뭐 이렇대. 속도가 각각 이렇대. 그럼 너를 가지고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부정적분을 해서 위치를 찾았어. 찾아볼게. 그럼 너는 x 너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t3승 플러스 2분의 3 t제곱. 둘이 똑같은 데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너가 2분의 5 t제곱 플러스 3t. 자, 각각의 우리의 위치는 이와 같아.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출발 후 예컨대 10초 동안 아니지 10초 너무 적다. 한 10초까지만 할게. 10초 동안 두 사람이 만난 횟수는 얼마인가? 얘는 문제집에는 있는 문제집도 없는 문제집도 있고 내신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아주 독특한 수능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서 내신 때 이제 문제를 좀 보게 될 텐데. 자, 그럼 봐봐. 상황만 놓고 볼게. 둘이 같은 방향 뛰고 있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나는 달리기가 개 느려. 그럼 경원이가 먼저 치고 달리겠죠. 하지만 잘 보시면 초반 속도가 선생님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더
빨리 가다가 금방 느려지고 따라오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따라잡혔어. 사실은 둘이 만난다는 건 너랑 기본적으로 위치가 같다는 걸 뜻하겠지. 만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위치가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같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시간이 다르다면 같은 위치에 있어도 만나지 않았겠지, 그지? 동일 시간, 동일 위치를 말해요. 만난다는 거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대한 동일한 위치가 만난다인데 사실은 이 트랙에서는 함정이 있죠. 왜? 나는 개느리니까 옛날에 오래 달리기 하면 보통 뭐 바퀴 뛰더라 한 5바퀴 뛰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2바퀴 뛰기 전에 잘 달리는 애들 3바퀴 뛰고 이미 날 앞지르고 있더라고. 되게 속상하게. 그래서 오래 달리기 하면 거의 반에서 꼴찌 정도 했어요. 한 여학생들을 제외하고 꼴찌였겠죠. 근데 여학생 중에 잘 달리는 애는 나보다 빨리 애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는 이미 나를 추월을 해서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상황을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어? 너와 같다가 아니야. 사실은 너와 같다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너를 너에서 뺍니다. 먼저 너를 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이 값이 새로운 함수 네가 0이 되는 것도 일단 괜찮아. 근데 0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괜찮아? 위치 차이가 정확히 800이 나는 것도 괜찮겠지. 위치 차이가 정확히 1600이 나는 것도 괜찮겠지. 즉,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한 바퀴 있죠, 한 바퀴. 800m라고 했는데 한 바퀴 곱하기 정수배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갖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느낌이 이래. 봐봐. 3차함수 그려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러면 0일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800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600일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요런 상황을 뜻해요. 됐나요? 나중에 문제 나. 그럼 얘는 같은 방향으로 달린 거잖아. 반대 방향으로 달린 것도 있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둘의 위치의 변화량의 합이 한 바퀴의 정수배가 되면 그때마다 만나요. 왜냐면 둘이 합쳐서 300, 800m 달리면 딱 만났을 거 아니야. 또 둘이 합쳐서 1600 달렸으면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반대 방향이 되면 합이 된다. 재밌죠?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한 가지가 남았어.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 수투에서 중요도의 척도를 별이 1개부터 5개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별이 한 개 정도. 왜?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수능에 아예 나오지 않는 유형. 하지만 내신에는 나오기도 한다. 내신에 나오기도 한다. 내신에 나오기도 하는데 나오는 유형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이고 난이도도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닮음을 이용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넓이, 부피 등의 변화율에 대한 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닮음과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이 유형이 나오고 이 유형 이외의 것은 거의 사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고 이 밑에서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앞으로 걸어간대. 앞으로 걸어가는데 초속 2m로 걸어간대요. 초속 2m면 상당히 빠르죠. 그럼 빠르게 걷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두 가지 요소를 이 유형에서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내가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 등잔이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는 여기에 생기겠죠. 맞죠? 내 발밑에 생깁니다. 가겠죠. 자, 너의 높이는 3.6m라고 할게요.
키는 난 1.8이니까 1.8m라고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초속 2m로 갈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여기까지 뭐 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그림자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나의 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생기죠. 이만큼이 그림자가 됩니다. 맞죠? 그림자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근데 초속 2m니까 나는 이만큼 이동한 거리가 있어. 항상 이 단원에서는 t초인 순간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t초인 순간. t초인 순간의 모든 것을 t에 대해서 표현만 하면 돼요. t라고 가정을 하고 초속 2m니까 난 얼마만큼 왔어? 2t만큼 왔지? 맞아? 이거 괜찮죠? 너가 2t가 되면 얘는 길이 t에 대해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 봐봐. 내가 1.8이거든? 여기 1.8이야. 근데 너가 3.6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내려보면 이렇게 너가 2t지. 근데 얘가 1.8이기 때문에 얘도 1.8이지. 맞아? 그럼 너가 1.8이고 2니까 너가 1.8이고 아 너도 2네. 너도 2t예요. 항상 2t가 되겠죠? 그럼 봐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요 t초인 순간에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지? 그럼 그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걸 t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그림자 끝에 속도는 또 다른 얘기야. 얘는 뭐냐면 항상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를 말해요. 이만큼. 왜? 잘 생각해봐. 그림자 끝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라고. 위치. 그림자 끝의 위치는 현재 t초인 순간에 4t만큼 간 거라고. 맞죠? 왜냐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림자 끝은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해서 4t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너는 4m/s.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무조건 저렇게 닮으면 풀어요. 얘는 아주 클래식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맨날 요거밖에 나오지 않는 형태로 출제가 잘 되고, 두 번째, 넓이 부피 등에 대한 변화율은 뭐냐면 별건 아닌데 뭐 이런 거야.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넓이에 대한 변화율. 여러분이 이제 호수에 놀러 가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퐁 하고 파문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파문에 반지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반지름이 초당 2cm씩 커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파문의 반지름이 초당 매초 2cm씩 증가를 한대요. 이때 뭘로 할까? 반지름이 10cm가 되는 순간 요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거 나와요. 굉장히 단순해. 봐봐. 원이 있고 요 반지름이 있을 거야. 항상 나는 t초인 순간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 즉 t초가 지났을 때를 보는 거야. 넌 t초가 지나면 반지름 무조건 2t지. 왜냐면 초당 2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지름이 10cm인 순간을 알려줬어 나한테. 즉 t가 얼마인 순간을 말하겠다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t가 5인 순간을 말하는 거긴 해. 하지만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지막에 t가 5인 걸 대입하셔야지 여기다가 먼저 t가 5인 걸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애초에 넓이식을 표현을 해줘야 돼.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지막에 t를 대입한다고. 어떤 t를 대입할지는 여기서 찾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원의 넓이 표현해봐. 야, 반지름 아는데 원의 넓이 누가 못해? 얼마야? 이거 맞지, 그지? 제곱해서 이제 파이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미분해. 변화율이라는 건 이런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끝이라고. 8 파이 t가 되겠죠. 맞나요? t 자리에도 넣을 거야. t 5는 얼마 나와요? 40 파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나눠. 답이 이거예요. 마지막에 얘는 대입한다고. 여기까지 식을 다 구하고 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S'이 되나 S'. 너가 ST였고
시간에 대한 넓이를 표현한 게 ST였고, 너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순간에, 요 순간에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거꾸로도 출제를 한다고. 거꾸로 뭐 이렇게도 물어봐. 뭐 반지름이 10cm가 되는 순간으로 주지 않고 예컨대 뭐 그런 거 있어. 약간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우리 오늘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원뿔에다가 물을 막 채워. 그때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 뭐 얼마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가지고 t값을 구해서 t값을 가지고 다시 v 프라임 t에다가 t를 갖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하지만 어렵게는 절대 출제 나오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사실. 왜? 애초에 수능이 아예 나오지 않고 그래서 내신에서도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하나만 더. 이번에는 뭘로 할 거냐면 이런 거 할게요. 풍선이 있어요. 풍선의 반지름이 원래 10cm였대요. 원래 반지름이 10cm인데 매초 반지름이 1cm씩 증가를 한대. 이때 뭐 할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너가 반지름이 14cm가 되는 순간 풍선의 건널비의 순간 변화과 부피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풍선이니까 자 역시 처음에 반지름이 10이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매초 반지름이 1cm씩 증가한대. 그렇다는 거는 t초인 순간에는 10에다가 너를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즉 반지름이 이렇게 나와요. 10 플러스 t가 나옵니다. 현재 반지름은 10 플러스 t인 상황. 반지름이 14cm가 되겠다는 거는 t가 4가 되겠다는 거죠.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건널비랑 부피만 식만 세워주면 된다고. 건널비식 써볼까? S는 건널비 공식 기억나나요? 얼마? 이거 가끔 되게 황당하게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뭐야? 대민 3분의 4 뭐? 그게 뭔데? 건널비라고? 와 열받게 하네. 자 얘가 건널비고 부피는 이거죠. 3분의 4파이가 부피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너를 적분하면 이거 아니야? 이걸 적분하면 너라고 생각하면 돼. R에 대해서 정적분함, R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이거 나오죠. 정확히 3분의 1 나가고 차수 하나 올리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부정적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넣으면 돼. 어디 갔어? C 플러스 T를 넣으면 되겠죠? C 플러스 T 넣은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그거에다가 T가 4인 걸 마지막에 대입한다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S'이랑 V'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T자리에 4를 대입해서 구해낸다. 이게 이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유형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유형은 내신에서도 학교마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사실. 근데 한 문제 정도 심플하게 나옵니다, 보통. 안 내진 않아요. 안 낼 때도 있는데. 워낙에 중요한 게 많아서, 또해서 됐죠? 자,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조금 풀고 쉴 테니까. 오늘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난이도는 안 어려워요. 난이도는 안 어렵고. 자, 오이씨. 자, 속도와 가속도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보통 속도, 가속도는 난이도가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실수는 많이 나와. 애들이 고3 때 모의고사를 봐도 수투에서 3점짜리를 틀리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보통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가 딱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위치인지 속도인지 그래프를 주고 혹은 식을 줬는데 선생님 이거 위치인 줄 알고 잘못 풀었어요. 이거 속도인 줄 알고 잘못 풀었어요. 하고 잘못 푸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 위치가 원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처음 출발 위치 자체가 0이 아닐 때가 있다고. 출발을 맨날 0에서 할 필요 없잖아. 누군가 5m 앞에서 출발한다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즉 초기 위치가 원점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걸 실수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총 이동 거리를 내가 그냥 위치의 변화량으로 풀어서 그냥 틀리는 경우. 근데 그거는 이제 좀만 생각이 있으면 잘 안 틀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자, 얘는 위치가 이와 같대. 두 번째로 밑줄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위치와 가속도를 구해달래. 그럼 그냥 식을 다 써볼까? 어차피 나는 너의 도함수를 알아야 돼, 그지? x 써주고 어차피 마지막에 위치도 알아야 되니까 너 빼기 3t 플러스 2 한번 미분할게요. v는 마이너스 3 t제곱 플러스 10t 빼기 3 한 번 더 미분할게요. a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뭐야 이거 10t 10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나는 이 속도를 인수분해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는 곳을 보고 싶거든.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 점에서 근이 됐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너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에 3t 빼기 1 3t 빼기 플러스 3 아닌데 빼기 3 아닌데 t 빼기 3 이렇게 하면 딱 맞나요? 이건 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t는 3분의 1과 3에서 근을 갖네. 3분의 1 3에서 부호 변화가 있죠?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바로 운동 방향의 변화를 뜻한다. 즉 주어진 x, a에다가 두 번째인 거니까 3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둘 다 3 대입하시면 된다. 왜냐면 시간상 3분의 1 다음이 3이잖아. 그죠? 두 번째니까. 넘어갑니다. 2번 볼게요. 자, 지면에서 45m의 높이 밑줄에서 40m/초의 속도로 똑바로 위를 향해 던진 거죠. 그때 너의 높이를 이와 같이 표현하겠대. 그래? 옳은 걸 골라달래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수평상, 그러니까 요 X축 방향 위에서의 움직임만 본다고 했지. 하지만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면 다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수직선상 위의 움직임도 가능하다. 그럼 얘는 너의 속도를 써볼까? 속도는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10t 더하기 40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너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가속도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10이 정확히 뭘 뜻하냐면 처음 내가 위쪽 방향이 양수인 거잖아.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가 보통 10입니다. 10. 9.8 혹은 10으로 쓰는데 그래서 얘가 중력 가속도를 뜻해요. 마이너스 10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 기억번.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돌은 20m per sec. 즉, 2 들어가면 20 되는 거 맞죠? 위로 올라가는 거 맞죠? 그래서 위쪽 방향은 양의 방향을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각은 돌을 던진 지 4초 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 선택이면 되게 유리한 게, 봐봐.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돌을 던졌어. 그럼 언제 당연히 최고의 위치에 있어?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때 최고가 되죠. 딱 0이 될 때입니다, 당연히. 참입니다. 디귿번.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진 순간 밑줄. 너의 속도는 마이너스 50인가?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뭐가 0이 돼야 돼요? h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h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5 t제곱 플러스 40t 너가 플러스 45는 0인 건데 너 얼마 나오니? 9 나오나? 9? 그죠? t는 9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5를 약분했고 넌 마 8t, 넌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t는 t 플러스 1, t 빼기 9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데 t가 9일 때가 이제 딱 0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t가 9일 때가 0이니 요 t가 9인 거를 속도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정확히 마이너스 50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50이라는 거는 위가 아니라 아래 방향의 속도로 50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대. 출발한 t 초 후에
속도가 각각 너와 너래요. 출발 후 PQ가 밑줄 다시 만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그럼 출발 후 다시 만난다는 거는 무슨 소리야? 위치가 같아야 되죠? 그죠?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너를 위치식을 찾아봅시다. 어차피 원점을 출발한 거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 밑줄 치시고 적분상수가 0인 거죠. C는 0이에요. C는 0. 너를 가지고 x1이랑 x2를 쓸 수 있습니다. x1은 t3승 너가 빼기 4t제곱 더하기 4t 너는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12t 서로 같아야 되죠? 보니까 얼마예요? t는 2죠, 2. 어차피 너랑 너랑 같아지고 너 넘어가면 t3승이 8t가 되는데 맞나? 그럼 안 맞나? 뭔가 이상한데? 네가 같으면 t3승은 2양 8t 이상한 게 나오네? 이게 맞나? 정적분 맞고 4t 12t 마이너스 8t 4t 제곱 2루트 2초가 나온다고? 2루트 2초인데? 답이 이건가? 뭔가 수상한데? 잠시만. 뭐가 틀렸나? 아닌데? 답이 2루트일 수 있죠. 답이 2루트이네. 답이 2루트 2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자, 지상에서 초속 V0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졌죠. t초 후의 속도가 이와 같대. 그렇다는 거는 위쪽을 양의 방향으로 보겠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위를 양의 방향으로 보고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봐요. 그랬을 때 던진 후 2초 후에 정확히 5m의 상공에 도달하려면 초속 V0는 얼마여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어차피 V라는 거를 V0라는 건 상수죠. 마이너스 9.8 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를 부정적분을 하시면 X가 나오겠지? 사실은 여기서는 높이니까 H라고 쓸까요? 보통 H라고도 많이 써요. V0T 빼기 4.9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가 2초 후에 5가 돼야 되는데 2 들어가면 2V0 빼기 4 곱하기 4.9는 5 이렇게 되겠죠. 이항시켜서 계산하시면 끝. 간단하죠? 넘어가서 5번. 자, 지면에 정지했던 열기구가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후 t분 일대의 속도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0부터 20까지 다시 20부터 40까지 마지막에 출발한 후 t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열기구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 원래는 정적분을 다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정적분을 다 하기보다는 그래프가 간단하게 그려지면 그냥 다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림을 보여줄게요. 봐봐. 0부터 20까지는 이렇게 생겼거든. 20까지.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예요. 어차피 20을 대입했을 때 연속함수가 되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질문.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구간별로 따로따로 주는 경우는 되게 많아. 근데 그 속도 그래프를 불연속이 되도록 주는 경우가 있게 없게? 속도가 불연속이야. 물리적으로 속도가 불연속일 수가 있을까요? 속도가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즉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소리죠.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속도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밖에 주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잡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너가 얼마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거는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열기구의 높이를 보고 싶어. 그럼 35분이라 하면 여기까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있을 거라고? 근데 너가 5, 요거 10 아니야? 즉 너의 넓이라는 거는 25예요. 요거 맞죠? 얘는 얼마야? 3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만큼의 넓이라는 거는
정확히 300이 나와요. 근데 넌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275가 되겠죠. 즉,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그려서 풀어내시는 게 훨씬 편하다. 하지만 6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속도식이 무슨 식이야? 속도식이 t에 관한 2차 식이죠. 2차 식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려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세요. 고속열차가 출발하여 밑줄 3km를 달리는 동안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와 같고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하대. 그럼 난 도대체 3km를 달리는 동안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VT는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4분의 3 t제곱 더하기 2분의 1 t. 그러면 너의 위치가 부정적분을 하시면 4분의 1 t3승 더하기 4분의 1 t제곱이 정확히 3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t가 얼마인 게 가능하죠? t가 왠지 2인 게 가능할 것 같은데 t가 2인 거 딱 되죠? 아, 내가 위치가 3이 되는 그 순간은 정확히 t가 2일 때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함수는 t가 양수일 때는 계속해서 양수인, 속도는 계속해서 양수인 형태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대칭축이 음수에 있거든? 우린 t는 0보다 클 때잖아.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야. 0일 땐 0이고 그리고 t가 2일 때까지만. t가 2인 순간이 있겠죠? 그때부터 상수함수예요. t가 2일 때는 얼마예요? 너가 2 들어가면 3 더하기 1인가? 4가 되나요? 우리 속도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출발 후 5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해달라라고 했으니 여기가 5가 되고 그럼 당연히 적분 구간 나눠서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지? 요거 그냥 3 곱하기 4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주어진 저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고 있으면 똥 멍청이죠. 왜? 정적분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아니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 2라는 게 뭐였어 애초에? 3만큼을 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2인데 내가 이걸 0부터 2까지 얘를 다시 정적분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 한 거 결과가 이거였는데 얘는 3이에요. 3 더하기 12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7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표현이 나왔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발 후 운동 방향에 변화가 없을 때 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간단하죠? 속도의 부호 변화가 없으란 얘기니까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k. 여기서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의 대칭축이 t가 얼마야? t가 2일 때잖아. 그지? 즉 대칭축이 우리 정의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얘가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x축이 너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죠. 접하는 거는 부호 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짝수분의 판별식을 써주는 게 좀 편하겠지? 6의 제곱 빼기 3k가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8번 가속도가 최대인 순간 P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고, 그럼 두 번 미분하면 되겠네. 먼저 한 번 미분하면 속도는 마이너스에 4 T3승 더하기 12T제곱 더하기 2 A는 마이너스 12 T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되는 거죠. 가속도가 최대인 순간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너의 대칭축인 순간 T가 1에서 최대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1 대입하시면 1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는 거네. V1은 대입하면 10 나오나요? 되겠죠. 안 어렵죠?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너 위치가 이와 같은데 뭐 속도가 0인 순간에 위치 구해달래.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10번까지만 합시다. 10번 보세요. 자, 보시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각각의 위치가 이와 같대요. 중요한 거는 너는 위치 그래프지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 두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F'이라 F'6은 뭐 0이래.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있고 여기가 2고 너가 4가 있네. 일대가 1이고 2예요. 이 함수는 너랑 너를 지나가고 마지막에 10을 지나죠. 여기가 10,0. 응? 이건 뭐지? 인데? 자, 기억번. 지금 F가 요 녀석이고 얘가 G죠? 각각의 위치예요, 위치. A의 위치가 F, B의 위치가 G. 그럼 0부터 2 사이에서는 A는 B보다 원점에서 항상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일단은 위치를 한번 볼까? F라는 게 지금 요 위에 있는 함수죠? G가 아래에 있는 함수예요. 원점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요 X축까지의 거리가 될 거야. 즉 절대값이 쉬운 값인데 어차피 다 양수니까 상관이 없죠. 얘가 항상 더 멀죠. 참이 됩니다. 니은번 2부터 6 사이에서는 두 점 A, B는 서로 밑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럼 2부터 6 사이에서 두 점의 운동 방향을 본다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얘는 증가하죠. 증가함수예요. 얘는 2부터 6까지 감소함수예요. 맞아요? 어차피 위치에 대한 증가 감소를 가지고 우리는 운동 방향을 판단할 수 있거든. 그 증가 감소가 너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속도의 부호였잖아. 그지? 그래서 증가 감소 참입니다. 디귿번 6부터 10 사이에서 두 점 A, B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자, 6부터 10 사이에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G 프라임 어떤 T와 F 프라임 T가 같은 이런 순간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죠. 그럼 잘 생각해봐. 나는 G에서 F에서 G를 뺄게요. F 너를 HT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의 첫 번째 H 프라임 T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말한다는 거는 H 프라임 T가 0인 거니까. 맞죠? 이거 아니면 뭐겠어? 두 번째 HT를 가지고 뭘 쓸 수 있어? 나는 H 프라임 T가 0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뭘 찾으면 돼요? 이거? 롤의 정리 가능하죠? 아니? 물론 평균값 정리라고 해도 되지만 평균값 정리 중에서도 접선의 길이가 0인 순간 사실은 너랑 함수값이 같다면 근데 잘 생각해봐. 야, 롤의 정리를 쓰려면 너랑 너에서 각각 나는 함수값이 같아야 돼. H 입장에서 맞지?
근데 너에서 너를 뺀 함수는 h, 6은 음수죠. 너는 h, 10은 0이지. 보시다시피 어때요? 롤의 정리를 쓸 건덕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어떤 미분 계수의 존재성에 대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첫 번째, 평균값 정리. 혹은 그게 아니라면 도함수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도 쓴다고. 이 문제가 바로 도함수에 대한 사이값 정리를 쓰는 아주 독특한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게 질문인데 잘 보세요. 너랑 어때? 얘가 지금 F'이지? 너가 G'이야. F'에서 G'을 뺀 H'. 6은 0보다는 보시다시피 작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선 어때? F'이 너고 G'이 너야. 보시다시피 F' 10이고 너가 G' 10이지.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H' 10은 0보다는 크네. 그러니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반드시 너와 너 사이에서는 H', T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고 참이에요. 이 문제는 정확히 디귿번 때문에 푸는 문제예요, 사실은. 됐죠? 자, 잠깐만 쉽시다. 자, 봅시다. 11번.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죠.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 P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1번 풀었던 거랑 상황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요. 상황은 유사한데 그 대신 얘는 이번엔 속도를 줬죠. 속도를 줬으니 속도를 가지고 내가 위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X는. 이걸 찾겠다는 거지. 3분의 1 T3승 빼기 2분의 7 T제곱 더하기 10T. 근데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순간을 보는 거니까 보니까 근이 2랑 5 나오죠. 그러니까 T가 5인 순간을 말하는 거네요. 너를 대입을 하시면 끝. 사실 상당히 쉽죠. 넘어갑니다. 12번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자, 두 자동차 A, B가 직선 도로를 달리려고 하는데 B는 A보다 24m 앞에 있다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T초 후에 각각의 속도가 이와 같대. 너랑 위치가 같아지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일단 중요한 거는 B는 A보다 24m만큼 더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XB랑 XA에 대한 식을 쓴다고 했을 때 상대적인 위치를 너는 0에서 출발하고 너는 24에서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럼 너는 24니까 너를 부정속분하면 2분의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4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적분상수가 0이 되겠죠?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찾는 거는 너랑 같아진 순간을 보고 싶다. 그럼 너랑 같다식 세워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오냐면 2분의 t제곱 빼기 t 빼기 24 이렇게 나오겠죠? 68 되나요? 68. 그렇죠? 답은 8이 되겠죠? 8초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13번. 원점을 출발을 했고 너가 이동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밑줄 움직인 거리 이런 표현들 이제 좀 조심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속도 그래프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식 세우기가 되게 편해요. 그림 그리기가 되게 편해. 처음에 0일 때 6이거든. 당연히 2일 때 0이 될 거고 너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움직인 거리 그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되죠. 적분값이 정적분값이 0이 되면 될 거라서 너가 4가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총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너랑 너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겠죠.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좀 더 직관적이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까 14번 봤던 문제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15번 같은 것도 0부터 3까지 밑줄 실제로 움직인 거리. 항상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에서 판단을 하기가 편해요. 너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너랑 너랑 넓이 다 더하시면 되는데, 그럼 요만큼, 너가 2고, 너가 3이니까, 니니 더한 거는 사실은 얘를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는 건 어때? 이렇게 잘라다 붙여도 괜찮죠? 2분의 5가 될 거고, 너랑 너랑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너가 1. 그럼 얼마야?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인가?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간단하죠? 넘어가서 16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너의 속도가 그림과 같대. 옳은 걸 골라 달래요. 출발한 지 4초 후에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참인가요? 일단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이렇게 뾰족, 다시 뾰족, 다음에 다시 밑으로 뾰족, 다시 위로 뾰족.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넓이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너가 4인데, 너가 2고, 너가 6이고, 너가 8. 그럼 4초인 순간에는 너부터 너까지의 정적분을 보는 거니까 0이 되는 게 맞죠? 원점 되는 거 맞죠? 참이고, 니은번. 점 P는 움직이는 동안에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히 1번, 2번 바꾸죠? 여기서는 방향이 달라지진 않죠. 무호 변화가 없으니까. 디귿번. 출발한 지 1초 후와 7초 후에 밑줄 위치는 같다. 그렇다는 거는 1초인 순간 너랑 7초인 순간 너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은 반쪽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하고 똑같고 너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더 간 거죠. 그래서 너부터 너까지의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위치가 같지 않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번은 틀렸다.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17번. 자,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가 있는데 각각의 속도와 각각의 속도를 나타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 너랑 여기가 C, 여기가 B, 너가 A. 자, 이렇게 돼 있죠? 기억번. 일단 0부터 C까지 각각의 정적분 값이 똑같네. 즉, 요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는 공통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너랑 넓이가 서로 같은 거지. 이 부분은 공통이자. 공통.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럼 기억번. T가 A일 때 물체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가? 그럼 A라는 거는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이만큼 차이가 나게 더 위에 있겠죠? 니은번. T가 B일 때 둘의 높이 차이가 최대이다. 잘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A가 앞지르죠. 근데 여기부터는 다시 B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C인 순간에는 둘은 높이가 서로 같아져요. 즉 무슨 얘기냐? 0부터 B까지는 A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요. 그러니까 A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멀어지고 있거든. 즉 차이가 나다가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천천히 얘가 다시 따라가서 C가 된 순간 둘이 위치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최대인 순간 정확히 B인 순간이 맞죠. 디귿번. T가 C인 순간은 정적분 값이 0이다 보니까 서로 같은 높이에 있게 된다. 괜찮죠? 다음에 18번. 원점을 출발해서 너의 속도가 이와 같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뀐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 밑줄 이런 거 이제 이동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총 움직인 거리를 보면 총 움직인 거리, 총 이동 거리를 보는 건데 근데 얘는 2차식인데 딱 보니까 이게 보여요. 이렇게 생겼죠. 0에서 근을 갖고 3분의 2에서 근을 갖죠. 내가 보고 싶은 건 정확하게 이만큼의 넓이를 보고 싶은 거지. 이만큼의 넓이 공식 쓸 수 있잖아. 2, 3, 분의 최고차항이 3이죠. 3분의 2의 3승이죠.
이렇게 되겠죠. 넓이 공식 쓰시면 끝. 넘어갑니다. 19번 가속도가 이번에는 4가 되는 시각까지 점 P의 밑줄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이동거리랑은 또 달라요. 위치의 변화량이라 하면 그냥 정적분 값을 말하는 거야. 속도를 정적분을 해달라는 얘기고. 식 써볼게. V는 너가 3t제곱 빼기 8t. 그러니까 너의 가속도는 6t 빼기 8. 가속도가 4가 되는 순간까지 보는 거죠. 지금 는 4니까 t는 2가 나오네. 0부터 2까지 3t제곱 빼기 8t를 그냥 정적분을 해달라는 얘기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된다. 넘어가서 20번. 2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두 점에 대한 얘기죠. 두 점에 대한 얘기고,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얘가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 이동거리랑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죠? 한 점이 이동한 거리랑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전혀 다르죠. 일단 언제 처음으로 만나는지 t값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각각의 위치를 써봤어.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부정적분 한 다음에 적분상수는 0이 될 거예요. 맞죠? 둘이 처음으로 만난다는 거는 너랑 같은 순간을 보겠다는 거잖아. t제곱이 양변에서 약분하시면 좌변은 3분의 1 t 빼기 1,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 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항하시면 3분의 2 t는 3 이렇게 되나요? t는 얼마가 되죠? 2분의 9인가? 일단 요때까지를 말하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식을 이렇게 써요. 의 거리라 함은 두 위치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랑 서로 뺄게요. 너에서 너를 빼시면 절대값 3분의 2 t 3승 너가 마이너스 3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게. 얘는 그럼 0에서 접하고 2분의 9에서 근을 갖는 형태잖아.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원칙적으로는.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죠. 2분의 9. 우린 요 사이에서만 내가 거리의 최대값을 보는 거니까 얼마야? 비율 관계 너가 2분의 6이 되나요? 즉 3이 되네요. 3. 맞죠? 그럼 너의 요 값은 얼마였어?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죠. 되죠? 그럼 얼마야? 2분의 3의 3승 4 최고창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한 개 약분되나요? 정확히 얼마 나오냐면 9 나오네요. 그죠?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가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 몇 개 안 남았네.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키가 160인 사람이 지상 4m 높이에서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매분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밑줄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물어보네. 그림자 끝의 속도 아니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얘가 4. 너가 400이라고 할게. 400. 아니다. 미터잖아, 단위가. 4라고 합시다. 4. 키가 1.6이죠? 너가 1.6. 이렇게. 근데 매분 100이니까 너가 100T에. 내가 궁금한 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너를 찾으면 끝이에요. 그죠? 요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 보조선 맨날 요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닮음이에요. 너가 3.4인가? 2.4인가? 이렇게 되겠죠. 2.4일 때 100이니까 1.6일 때는 얼마일까? 이렇게 된다고. 넌 얼마예요? 3분의 2 곱하면 되죠? 3분의 2 곱하면 얼마 나오지? 너가 3분의 20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끝이죠? 이거 미분하시면 답은 3분의 200m/s. 이렇게. 넘어가서 22번이 좀 독특한 문제인데,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점 P는 원점 O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점 Q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분 PQ랑 Y는 EX가 만나는 점이 R이 있는데, 선분 OR이라는 그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Y는 EX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가 매초 1, 매초 2로 움직이는 거니까 너는 t초인 순간엔 t에 가 있을 거고 너는 t초인 순간엔 2t에 가 있겠지?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럼 요 PQ랑 너랑 만나는 점이 R이야. 슉 연결해서 이 점이 R이에요. 그럼 R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너 뭐야 이거 기울기 2짜리 마이너스 2짜리 딱 봐도 너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2분의 t, t가 되겠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2분의 t, t가 될 거고 마지막에 OR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그럼 3분 5R이라는 거는 길이가 얼마예요? 1대 2대 루트 5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 t가 되겠죠. 너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너를 미분한 2분의 루트 5가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23번 아까 예시를 들었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있어. 각 변의 길이가 매초 0.5cm의 비율로 증가한대요. 10초 후에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한 변의 길이가 원래 5짜리야. 근데 매초 0.5씩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t초인 순간에는 너는 5 더하기 0.5t가 돼야 되죠. 맞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10초 후에 보고 싶어. 그럼 넓이를 너로 표현할 수 있잖아. S는
어차피 이렇게 쓰겠죠. 5 더하기 0.5t의 제곱. 그러면 S 프라임은 2를 밖으로 곱하고 안에 0.5를 다시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나오죠? 여기다 t에다가 10을 대입하시면 15 나오는 거 맞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4번 좀 쉬운 것 같고 뒤에 있는 거 좀 볼게요. 20, 25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X축 위를 양의 방향으로 몇 초 3. 근데 점 Q는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Y축 위를 양의 방향으로 몇 초 4만큼 움직인대요. 점 P가 출발한 지 정확히 5초 후에 삼각형 OPQ의 넓이의 변화를 구해달래요. 그럼 먼저 어떤 상황이냐면 t초인 순간만 보면 되거든. P라는 점은 X축 양의 방향 3이니까 넌 3t가 됐을 거야. 맞지? 근데 Q는 2초 후부터 움직이고 있어. 즉 t초를 기준으로 본다면 t-2초만큼 움직이는 거죠. 너가 4 곱하기 t-2초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Q예요. 너가 P. 넓이는 얘죠. 그러면 S는 2분의 1, 3t 곱하기 4의 t 빼기 이렇게 되겠죠. S 프라임 구해서 6t 제곱이니까 12t 너가 얼마? 빼기 6인가?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5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끝. 됐죠? 넘어가서 26, 7, 8인데 26번.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가 있대. 근데 각 모서리 길이가 매 초 1cm의 비율로 증가할 때 너의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한 모서리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에다가 t만큼 더한 걸로 쓸 수 있고, 그럼 부피라는 거는 너의 3승이 되겠죠. 너는 3, 6 플러스 t의 제곱일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너가 4인 순간을 말하는 거네. 300이 되겠죠? 다만 단위 조심, 센티미터, 3승 퍼 초 이렇게. 이쪽은 단위에서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넘어갑니다. 27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래요? 27번이 그래도 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야, 숙제를 한 문제도 안 풀었더니 너무 빨리 끝났고 숙제를 이제 시켜야지. 부피를 표현하려면 너의 수면의 넓이와
요 뿔의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그죠? 각각을 표현을 해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미분해서 마지막에 t 값을 대입만 하시면 된다. 자, 볼게요. 이와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너에다가 수면의 높이가 매초 0.1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수면의 높이인 너를 h라고 한다면 이 h는 0.1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높이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나는 부피를 알려면 너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가 6일 때 18이라며 그렇다는 건 너는 3분의 0.1 t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수면의 높이가 5cm인 순간을 보고 싶어. 그러면 0.1t가 5가 되는 순간을 보는 거니까 t는 50인 순간을 마지막에 보고 싶네. 이걸 가지고 부피식 써볼게요. v는 2분의 1 아니지 3분의 1 파이 반지름의 제곱 30분의 1t죠. 30분의 1t 곱하기 10분의 1t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너를 밖으로 끄집어낼까? 10분의 1 900분의 1 그럼 너가 30분의 1에 3승이라고 쓸 수 있겠다. 파이 t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묶었어요. 10분의 1 너랑 묶어서 30분의 1, 30분의 1이 2개 이렇게. 너는 미분하시면 30분의 1의 3승은 남고 파이도 남고 3t제곱이 남겠죠? 이 자리에 50이 들어갑니다. 30분의 1의 3승 3 곱하기 5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28번 볼게요. 자, 뭐냐면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만들었대요. 비가 오는 양 어느 날 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강수량을 측정했더니 낮 12시부터 매시간 측정기 한 모서리 길이가 0.5mm씩 증가했대. 근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오후 1시에 정확히 5mm라고 할 때 강수량의 변화율이 시간당 96mm가 되는 그 순간은 몇 시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이런 유형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먼저 낮 12시를 기준으로 너가 매 시간 0.5mm 근데 오후 1시가 되는 순간에 오후 1시 너가 5mm래. 그렇다는 거는 내가 낮 12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원래 낮 12시에는 얼마였다는 거야? 너는 4.5mm였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1시간 동안 0.5mm가 증가해서 5mm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후 1시에. 근데 내가 정확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강수량의 변화율이 96mm가 되는 그러한 순간을 보고 싶대. 그럼 강수량의 형태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너는 너를 0시라고 본다면 지금 시간 자체를 t가 0인 순간이라고 볼게요. 넌 t가 1인 거죠? 그럼 t인 순간 우리는 너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서리 a라고 한다면 a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5 더하기 t가 돼야 돼. 0.5t가 돼야 되죠.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맞죠? 그럼 너의 부피는 4.5 더하기 0.5 t의 3승이 될 것이고 정육면체니까 v' 3 4.5 0.5 t의 제곱 곱하기 0.5 너가 얼마가 돼야 되면 96이 돼야 돼요. 이게 되길 바라는 거죠. 약분 2배
얼마야 이거? 63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야? 8이 되죠. 너가 8이 되려면 t는 얼마예요? 7 되는 거 맞나요? t가 7이라는 얘기네. 낮 12시가 t가 0일 테니까 오후 7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준 잡아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내서 풀어내는 문제. 요런 유형 중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이쪽이 애초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